저는 정보기술 문화 연구를 하고 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미학 그리고 정치경제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구글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인수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방송국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TV나 혹은 다른 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누구나 자신의 영상을 찍고 그리고 업로드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 인터넷 속의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우리가 UCC라고 해서 발달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더 많이 보급된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일상과 삶을 많이 촬영하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어떤 주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양적으로는 그렇게 유튜브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아진 문화 콘텐츠들 그리고 영상들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규합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로 대표되는 구글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유통하고 그것들이 소비되는 장소인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된 것이 오늘날 이 유튜브 전성시대에 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조금 독점적인 유튜브가 아니고서는 이 컨텐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독점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헤게모니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소셜미디어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소셜미디어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와 데이터들이 많이 전송되고 공유되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포스팅, 각종 웹페이지에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광고비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비를 통해서 수취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윤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목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목 자체가 하나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비판적인 미디어 연구자들이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을 하나의 노동 시간으로 봐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주목경제라는 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TV에서나 혹은 라디오에서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서 반드시 광고를 접하기 마련인데요. 이 광고를 접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이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TV, 라디오 같은 미디어에서 광고가 송출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공간이니까 어느 곳에서나 광고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광고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가 다른 동영상을 추천한다든지 첫 페이지에 우리가 볼 법한 동영상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하게 본 영상들의 키워드 연관성 그리고 내가 특정하게 본 광고의 어떤 키워드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내가 볼 법한 광고들이 타겟형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광고 경제가 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이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광고를 이제 매개로 하는 새로운 상품 가치로 환원이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 피드에 뜰 확률이 높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주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 어떤 광고 시장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게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 광고를 소비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목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게 된다. 그리고 주목을 하는 우리의 활동 자체도 하나의 경제 활동이 되게 된다. 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그 경제를 주목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동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월급을 받고 그 시간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뭐 광고를 본다고 해서 시간제 임금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이제 시장 교환은 분명히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상품을 주문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보는 행위 자체가 그 시장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노동이 되려면은 우리가 광고 시청을 하는 대가로 뭔가를 받아야겠죠. 물론 많은 이용자들이 이 노동 광고 시청을 하는 대가로 내가 공짜로 이 플랫폼에서 뭐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 광고를. 불편해 하시니까 구독료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내고 월 정액제처럼 내고 시청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이제 일종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이제 경제 활동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죠? 하나의 가치 생산 활동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시청 노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주목 노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노동이라고 이제 정의하기까지는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이렇게 광고 시청하고 이제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이제 뭐 폴로우하고 이제 링크 걸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더 강력하고 이제 막 그 타겟형인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수수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의 정체를 조금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주로 광고 시청 시간에 기반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어떤 이제 세수 회피, 뭐 조세 회피, 뭐 이런 이제 의혹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만 해도 19억 명, 지구 인구 전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시청한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분당 400시간 이상의 동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동영상 시청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광고들을 통해서 이 광고 수수료를 그 유튜브가 수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영상 안에 그 들어가는 광고 시청 시간에 기반해서 이 그 수익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45%를 유튜브 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당시에 시청자들이 이 이제 후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후원금을 그 실시간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의 30에서 37%까지도 그 수수료로 수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수수료가 핵심인데요. 이 광고 수수료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 플랫폼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있는데요. 그러니까 키워드 연관성과 그 동영상 시청 시간에 기반해서 이 유튜브 그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다음에 볼 법한 동영상들을 추천하고 자동으로 재생하게 해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튜브 전체 시청 시간의 70% 이상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재생하는 시청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광고 시청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으로
이 유튜브는 엄청나게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수익을 더 많이 기존의 방송국이나 혹은 이 어떤 그 이제 TV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 뿐만이 아니라 광고를 자동으로 매칭시켜주는 알고리즘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방송국에서 그 광고를 수주하는 방식은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제작을 하고 연관된 이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를 타겟으로 해서 광고를 송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광고가 된 거죠. 직접 혹은 이제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뭐 드라마나 혹은 이제 TV 프로그램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제 상품 광고인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는 그런 식의 광고보다 훨씬 많은 자동화된 그 광고들을 이렇게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드센스와 애드워즈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주와 유튜브 컨텐츠 간에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광고주들이 자신의 그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키워드 연관성을 이렇게 대입하고 거기에 시청 시간 기반 이 광고료를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한 각 광고주가 해당 유튜브 영상에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를 이제 수주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의 엄청난 동영상 업로드 시간, 그리고 시청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 어떤 그 문화 콘텐츠 제작 산업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상 제작자들, 이 사람이 수익을 이제 거두면은 거의 이렇게 반 정도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수료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튜브 측에서 이 크리에이터들을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이제 프리랜서 노동이라든지 혹은 자영업 노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대 형식으로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임금 노동을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혹은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 이 플랫폼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과거의 상품 경제가랑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이제 스테이크 홀더들로부터 수수료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 구글과 유튜브 같은 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뭐 이제 수익을 내거나 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원천징수 소득세와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부에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기업들은 그것들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글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아일랜드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이제 국가의 다국적 유한 회사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2016년도만 해도 구글이 한국에서 한국어 광고로 된 동영상으로부터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매출액을 벌어들였는데, 이 다국적 유한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거의 1원도 이제 걷어들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 그리고 구글 한국 법인이 거의 최초로 이 매출액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앱 결제 사업으로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된 매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매출액은 2,201억에 불과하다. 조금 우리가 복잡하게 사고한다면은 이 엄청난 이제 IT 기업이 자신이 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매출액에 대한 그 세금 의무를 유튜버나 혹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이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의 봉건제 시대 때 소작농과 지주 혹은 이제 농노와 영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주나 영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토지를 그냥 소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 소유는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소장농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죠. 모내기도 하고 경작도 하고 거기서 수확을 하면서 이 생산물들을 이렇게 벌어들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프로씩 떼서 영주와 지주들에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수료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세 봉건제처럼 이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땅에는 그러니까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숲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 저수지나 숲 역할을 한 것이 뭐 구글 검색 엔진, 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동된 상태에서 광고 시청 시간에 기반한 이 주목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디지털 농장 혹은 디지털 토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은 뭐 건물주 같은 거라고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노동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결국은 이 지주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제 뭐 소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고민 없고 그다음에 이익은 이 서커스 단장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임금 노동 경제랑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것에 있어요. 임금 노동 경제에서는 기업이 그 사용자 측이 반드시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일정량 이상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보험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이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뭐 복지라든지 뭐 그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데 이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노동 경제에서는 국가와 그 노동과 그 자본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순환적인 이제 그 경제를 이루게 되는데 이 지대 경제에서는 이게 끊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에다가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세금제 임무를 이 크리에이터와 그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고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고용하지 않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너네들이 법만큼 가져가라 그리고 수수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국가 자본 그리고 노동 간의 어떤 이제 순환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선 고려 시대 때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은 막 마음대로 막 그 세금을 올리고 그 농민들을 수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삶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이 주목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상품 경제 비중보다 더 점점 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문제 삼아야만 하고 뭐 정부라든지 혹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여가는 수익에 대해서 이게 이 하나의 기여 차원에서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무엇보다 이것들을 이렇게 향유하는 이용자들의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것들 다시 순환적인 방식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이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잘 되는 맛집들만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검색 엔진, 커뮤니티 이런 이제 플랫폼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 그 영세한 크리에이터들은 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딱 먼저 이 검색 결과 뜨는 것들은 이렇게 잘 되는 이제 크리에이터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착시 효과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잘 되는 연예인들만 이렇게 막 이제 노출이 되고 그들에게 주목이 쏠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디지털 그 지대 경제에서도 조금 돈을 잘 버는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이렇게 노출된 경향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세한 크리에이터건 혹은 이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뭐 그 대형 크리에이터건 이들이 그냥 자신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들여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글 측에서는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장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서 12개월 동안 총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광고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들어가서 아, 나 유튜버 할래 하면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최저 기준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고 수익이 월 $100 이상이 나지 않으면은 이게 그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미뤄지게 돼요. $100 이상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유튜브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짜투리 해서 그 이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크리에이터들도. 1년 동안 열심히 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이게 4000시간 이상 이 시청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추가적인 노동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끔, 더 많은 주목이 쏠리게끔 보기 좋게 영상을 가공하고 편집하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도 이렇게 상품을 홍보해야 되는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영상을 홍보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채널, 컨텐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다 이제 소셜 미디어 혹은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커뮤니티, 포탈 이런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홍보, 자기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산해낸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가공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 노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거에 뭐 10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제 이 툴들을 배우기 위해서, 편집 툴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이제 시간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계산한다면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 라고 하는 환상을 우리가 조금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발상을 좀 거꾸로 해보자면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에서 더 이상 더 많은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 인터넷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이 크리에이터, 이제 그 인플루언서 같은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제가 풍요로우면은 이렇게 뭐 굳이 그 새로운 어떤 그 가치 교환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이제 영세한 유튜버들이 실패를 많이 겪습니다. 실패를 많이 겪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제 감정 노동과 정독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뭐 출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직장 상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여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이 직장에서는 뭐 밥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내가 받는 돈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일한 만큼 이제 번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일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하더라도 과거랑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이제 주제들, 내용들을 발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쉬는 중에도, 그리고 뭐 콘텐츠 제작 일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그런 이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이 유지되어야지만 수익을 일정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정동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형 유튜버들, 기업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많이 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평판 관리를 따로 해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 해주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작권, 그 음원이나 혹은 이제 다른 영상과 저작권이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거 조정해 주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요. 그런데 영세한 유튜버들은 그렇지 못하죠. 전부 자기 자신이 직접 영상 제작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유튜버들이 자유로운 직업일까? 뭐 그런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유튜버들조차도 하청이나 혹은 이 고용관계 없이 마치 알바처럼 이 다른 이 어떤 그 작업자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윤이 수수료 이윤이니까 이분들도 그 수익이 일정치가 않은 거죠.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1,000만 원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0만 원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편집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작업자분들이랑 그 굉장히 불안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건당으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벌어들인 수익 기반에 서 그 이윤을 이제 분배해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내서 고강도로 짧게 고강도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잉여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 편집을 조금 할 줄 아는 학생분들 그 다음에 뭐 방송국이나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시는 그 편집자분들 이런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업 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그리고 뭐 밤새서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치 않은 시간에도 방송을 해야 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밥 먹는 것도 계속 밥 먹는 시간도 따로 두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이 한번 끊어지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뭐 다른 데로 가거나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따로 이제 식사를 따로 하시지 않고 막 방송 중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게 노동이고 뭐 휴식하는 게 노동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 여가 시간이 노동이 되기도 하고 그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코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같은 직업들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산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나 혹은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정해진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프레카리어스라는 그 용어가 불안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시직, 임시직, 그리고 비가시적인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디지털 경제, 수수료 기반의 지대 경제. 내가 일을 많이 하건 적게 내건 똑같이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수취해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 미뤄봤을 때 우리가 결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밋빛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어쨌든 안심하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실직 당했을 때 안전장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한 달은 이쪽에서 일했다가 한 달은 저쪽에서 일을 했다가 시간제로 일을 했다가 마치 그냥 이 길거리나 혹은 이제 펍이나 술집 등지에서 연주를 한번 하고 이게 돈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음악가 같은 그분들이 하는 이제 노동을 긱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익한 경제로 이제 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글, 유튜브,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구글이나 혹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 첫 페이지에 뜨는 게 이런 유튜브 영상, 그 다음에
그 이제 유튜버 혹은 이제 뭐 그 게시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채널을 이제 발견하기도 하고 특정 크리에이터를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광고를 우리가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높은 글들 그리고 이 팔로워가 많은 이 트위터리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마치 새떼처럼 이렇게 주목을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정동의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고 그리고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 알고리즘은 그렇게 해서 걸려있는 링크 수를 연산해서 검색 결과를 첫 페이지에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리고 키워드 연관성에 따라서 유튜브 홍보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은 다시 이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광고를 시청하게끔 만들거나 관련된 영상들만 이제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피드 알고리즘도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죠. 관련 키워드 연관성 기반으로 해서 내가 볼 법한 게시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처럼 마치 분업체계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거대한 디지털 경제가 어느 하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디지털 독점지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플랫폼만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개인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든 뭐 게시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그리고 뭐 영상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것들의 대부분을 광고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이 어떤 수익을 내야만 하는 이 컨텐츠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그 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대의 반대말이 공유지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 인터넷이 대부분이 공유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서 뭐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로에게 소통하는 그런 이제 공유지 기반의 어떤 그 디지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이제 거대 독점지대 기업들이 들어가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마치 과거에 그 공유지에 들어가서 이 그 부르주아 그 공장주들이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인클로저가 이 디지털 경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들을 마련해야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 세금 의무를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태들을 법적으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디지털세 혹은 이제 기본소득 같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지금 한창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디지털 중세와 같은 현실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